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효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매출 채권부터 가지금까지 회계 처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3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옷을 맨날 저렇게 똑같이 입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셔가지고 강의를 지금 몰아찍고 있어요. 네, 그동안 찍었던 강의 날렸고 마이크 문제 있었고 네, 카메라 문제 있었기 때문에 잘 될 때 많이 찍자. 지금 빨리빨리 찍어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하루에 몰아서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끝으로 전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죠. 자, 32페이지에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매출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매출 채권은 어떤 거?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해서 말하는 게 매출 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영업활동,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전산회계의 영업활동은 상품 매출이거든요. 이 상품 매출에서 발생한 채권이고요.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받으러움은 상품을 매출했는데요. 돈 어떻게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은 거 아니고 어음으로 받았어요. 받으러움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어음으로 받았지만 이 상품 매출을 해서 어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면 우리 계정 과목이 받으러움이 아니에요. 미수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 강의 보고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제가 핸드폰을 매출하는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았어요. 네, 그 팔면서 자동차 주고 저는 원래 현금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 지금 현금 없어. 미안한데 어음 주면 안 돼. 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내가 똑같이 어음을 받았지만 뭐 때문에 받은 어음인지 여러분들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1,000원에 매출하고, 자, 저번 강의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할 때 분기할 때 동그라미 쳤었는데 어디에 치실 건가요? 매출에 칠 거고요. 외상에 치겠습니다. 외상으로 거래했대요.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매출하면 대변에 항상 어떤 계정 과목 나온다? 상품 매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는 손익계산서 상의 수익입니다. 자,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 발생으로 보시면 되고요. 1,000원. 외상이에요. 자, 매출. 외상으로 매출한 거야. 외상으로 매출한 거야. 외상 매출금 1,000원이고, 자, 얘 자산입니다. 자산이 차변 왔기 때문에 증가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상품을 1,000원에 매출하고 대금 어떻게? 어음으로 받았다. 매출이니까 대변에 무조건 뭐예요? 상품 매출이에요. 얘는 수익이죠. 수익 발생입니다. 1,000원. 이번엔 외상은 아니에요. 팔긴 팔았는데 뭘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음에 나오는 단어 받으러움입니다. 받으러움. 내가 받을 어음. 자, 얘 얼마? 1,000원.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이 차변해 왔기 때문에 증가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외상으로 팔고 혹은 어음으로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얘가 현금으로 바뀌는 사태, 외상대금을 회수를 하는 사태가 올 겁니다. 저 이렇게 와야죠. 상품 매출하고 현금을 받는 게 제일 정석이지만 그 사이에 외상이 끼긴 했지만 우리 뭐 받으러움이 끼긴 했지만 외상대금 회수했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분개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 1,000원을 현금으로 수취했대요. 자, 근데 여기서 매출 나왔으니까 나 매출에 동그라미 쳐야지. 아닙니다. 그거는 상품을 매출했다. 이럴 때 매출 동그라미 치는 거고 지금은 외상으로 매출한 거였다. 자, 외상이면 차변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외상 매출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 나 현금으로 받는다. 현금으로 받았다. 자, 수치가 받았다. 회수했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손에 뭐 들어왔죠? 현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는 거고요. 얘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되는 형태. 자, 그럼 대변에 어떤 게 오냐? 원래 외상 매출금 처음에 상품 매출할 때 차변에 있었거든요. 자, 이런 분계 보지 않았나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 줄여서 해요.
네, 너무 쓰기 귀찮아서라고 말하면 절 싫어하시려나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분기가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에요. 자, 근데 이제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현금으로 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 차변에 있던 거 이제 외상 매출금 없애줘야죠. 왜냐면 난 현금으로 이제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보내준다? 대변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대변에 1,000원 오고요. 얘 자산이었는데 대변으로 오니까 감소됐다라고 여러분들 거래의 판료소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 1,000원 어떻게?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차변에 저한테 생긴 거 뭐예요? 통장에 돈 들어온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을 차변에 뒀어요. 1,000원. 얘는 자산자본 부채 중에서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증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지금 윗문제랑 똑같죠? 처음에 상품 매출했을 때 외상으로 했다. 근데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차변에 있는 거 없애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1,000원이 오면서 자, 얘가 자산인데 자산이 대변에 왔기 때문에 감소구나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입니다. 자,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는데요. 어음은 사실 특징이 뭐냐면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그 어음에 써있는 금액을 다 100%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은 빨리 현금이 필요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어음의 만기 때까지 못 기다리죠. 못 기다려요. 은행에 가져가서 할인해 주세요. 네, 이런 개념의 그 어음의 할인입니다. 두 가지로 볼 거예요. 두 가지로 볼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게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 매각 거래라고 해가지고 이 추가로 다르게 분개하라는 단서가 주어지는 건데 저희는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취하였던 1,000원의 어음의 만기가 도래해서 수수료 1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자, 수취하였던 어음이 만기가 돼서, 자, 얘는 만기가 됐어요. 할인이 아니죠.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돼서 뭐? 수수료 100원을 차감하고 돈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동그라미 3개 쳤다는 건 우리 계정 과목 3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차변을 먼저 볼게요. 지금 나한테 들어온 거 뭐예요? 통장에 돈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을 분개할 건데 얼마 통장에 찍혔나요? 1,000원에서 수수료 차감한 거 100원 차감하고 900원이 통장으로 찍혔네요. 자, 얘는 자산 자본 중에서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해요. 받았던 어음에 대한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차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저희가 분개를 했는데 이제 어음이 만기가 되고 돈을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얘 뭐예요?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원래 금액이 얼마? 1,000원이다. 받을 어음 자산입니다. 자산의 감소고요. 차변은 900원, 대변은 1,000원이에요. 이 100원의 차이 나는 부분이 뭔지 봤더니 동그라미에 수수료 100원이 있었습니다. 자, 얘 어떻게 한다?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거다. 그래서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비용으로 들어갔잖아요. 얘는 비용의 발생.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취하였던 1,000원의 어음을 은행에서 어떻게 했대요? 할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뭐가 들어갔냐면 수수료가 아니고 할인료가 들어갔습니다. 3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에 들어왔습니다. 동그라미를 똑같이 3개를 쳤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괄호 열고 매각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혹은 시험 문제에서는 매각거래로 처리하세요 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이 조금 달라지니까 살펴보기 위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통장에 돈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변에 뭐가 나오냐면 보통 예금이 나옵니다. 자, 금액은 얼마예요? 원래 1,0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만기 때까지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300원 그냥 주고 나머지 700원만 내가 받겠다라는 개념에서 지금 할인을 했는데 700원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얘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증가됐고요.
대변에.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받으러움 이제 없앨 거니까 대변으로 갈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 금액이 얼마죠? 1,000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움 1,000원 하면서 자산의 감소를 여러분들이 하실 거죠. 아까 자산의 감소까지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차이 나는 부분 보겠습니다. 얘는 700원, 얘는 1,000원이에요. 차이 나는 300원 뭐죠? 할인료. 할인료는 할인료라서 이 계정 과목이 아니라요.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 라고 단서가 주어지면 뭐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자,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 부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분개하는 거 보셨고요. 자, 이번에 보실 거는 어음의 배서 양도입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 사실 자주 나온다라고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문제가 나오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배서양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교재에 넣어뒀습니다. 그래도 뭐 알고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어차피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배서양도는요, 들어가기 전에 이거 설명을 한번 해야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B한테 상품을 매출했어요. 제가 B한테 상품을 매출했어요. 그런데 B가 저한테 뭘 줘야 돼요? B가 저한테 원래는 어음을 줘요. 그러면 받을 어음입니다. 자, 그런데 B가 저한테 뭘 줄 거냐면 B는 C와 거래한 게 있었어요. 매출로 거래한 게 있어서 C한테 뭘 받았냐면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 자, 그럼 B는 A한테 줄 때 원래는 B가 발행한 회사에 어음을 주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받을 어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B는 어떤 어음을 줄 거냐면 C가 발행한 어음을 줄 거예요. C가 발행한 어음. 그러니까 A한테 돈을 주긴 줘야 돼. 돈을 주긴 줘야 되는데 내가 C가 발행한 어음이 있으니까 그걸 줄게 라고 하는 게 뭔가요? 배서양도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보유 중이던 A기업의 어음 1,000원을 B기업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으로 배서양도해서 지급하였다. 지금 1번 문제는요,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보유 중이던 A기업의 어음이라고 하면 두 번째 줄, 자, 여기 2번이라고 표시할게요. 자, 2번에서 내가 거래에서 발생된 어음이에요. 내가 상품을 매출하고 상대방이 저한테 어음을 줬을 때 그러면 저희는 받을 어음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A기업의 어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A기업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품을 B기업에서 구입을 했죠. B기업에서 구입을 하고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품을 구입하고 어음으로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1번 지금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어음이라는 분개를 했어야 맞아요. 근데 지급어음 대신 상품을 구입했는데 지급어음 대신 내가 어떤 걸로 줬냐? 배서양도에서,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내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받아놓은 다른 회사의 어음을 지급하는 거야. 이게 배서양도잖아요. 그래서 이 대변에 있는 지급 어음 대신 뭐가 들어갔냐면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내가 이제 다른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상품을 사고 내가 원래는 A기업한테 받아야 되는 이 받을 어음을 누구한테 줬다? B기업한테 줬다. 어음을 넘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어음을 다른 기업한테 넘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은 재고자산이에요. 자산이 증가했고요.
받으러움도 자산이거든요. 얘는 나중에 현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변으로 왔기 때문에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사가 여기서는 이제 1번 문제에서 C라고 할게요. 그러면 C가 원래는 B기업에서 상품을 샀어요. 상품을 샀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데 C기업은 B한테 우리 기업은 B한테, C가 우리 기업이니까 원래는 어음을 발행해서 줘야 되는데 B한테 뭘 줬어요, 내가? B한테 준 게 A기업 어음을 준 거예요. 근데 이 A기업 어음은 우리 계정 과목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자산이에요. 내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 자, 이 부분을 B한테 줬던 이런 형태가 배서양도입니다. 배서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또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막 말이 꼬이죠. 배서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보통 대변에 받을 어음이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A기업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외상대금을 그러면은 얘 외상대금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이에요. 자,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보유 중이던 뭘 줬냐면 B기업에 배서양도네요. 어음을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얘 문제 배서양도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자면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이 첫 번째 줄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 첫 번째 줄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상품, 대변에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자, 아직 정확하게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근데 뒤에 가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 다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문제가 있지만, 자, 아직 우리 외상매입금 같은 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나중에 다시 와서 배서양도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페이지 수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원래 대변에 있는 건데 얘를 제가 현금으로 원래는 줘야 돼요. 주지 않고 뭘로 줬어요? 어음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외상매입금 갈 거고요. 대변에는 자, 배서양도면 대변에 보통 뭐가 나온다? 받을 어음이 나온다. 받을 어음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감소,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부채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다? 부채가 외상매입금인 걸 모른다. 괜찮습니다. 자, 단기대여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넘기실 거고요. 34페이지입니다. 자, 자금을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계정 과목으로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한 채권. 자, 기준 1년이라고 했죠. 단기 대여금입니다. 돈 빌려준 거예요. 자,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대여하기로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가지고 있던 돈 빌려준 거예요. 내가 현금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대변에 뭐가 나오죠? 현금이 나올 겁니다. 현금. 1,000원은 자산의 감소. 자, 그러면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고요. 예, 자산의 증가. 1,000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1,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통장에 돈 있었는데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 보통예금 1,000원 자산의 감소. 돈 대여해줬다. 차변에 단기 대여금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 1,000원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대여금 회수할 때 분개해 볼게요. 자, 앞에서 보셨을 때요. 단기대여금 지금 어디에 있나요? 차변에 있나요? 대변에 있나요? 차변에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회수했을 때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 갚았을 때 차변에 있던 거 단기대여금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변으로 보내는 그런 분개입니다. 전대차 계약에 따라 되어있던 자금을 회수했어요. 1,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저한테 이제 돈이 생긴 거죠. 제 손바닥에 현금이 왔어요. 차변에 현금이고요. 1,000원이면서 자산이 증가가 되고요. 자, 내가 대여했던 거 단기 대여금인데 원래 차변에 있던 거 이제 돈 돌려받았으니까 없애줘야 되잖아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 1,000원이고요.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내가 돈을 대여했던 자금을 회수하면서 1,000원을 어떻게 받았나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돈 보내준 거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1,000원, 얘는 자산이라서 자산이 증가되고요.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 나오겠죠. 왜 단기 대여금이냐? 얘 원래 처음에 돈 빌려줄 때 우리가 차변에 썼던 금액이니까 없애주려면 어떻게 한다? 대변에 써서 없애줄 거다. 자, 그래서 대변의 단기 대여금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수금입니다. 일반적인 영업활동 외에서, 그러니까 상품 매출 말고 다른 거 발생한 채권을 얘기를 하고요. 고정자산, 보통은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고정자산, 건물이나 비품. 자, 이거 뭐냐면 유형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고정자산 등을 매각하고 판매하고 팔아버리고 받지 못한 그런 채권을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계장치 고정자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0원에 매각하고, 자, 그러면 얘는 내가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고요. 대금 어떻게 받기로 했나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기계장치 팔면서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계장치라고 하는 건 자산이잖아요. 가지고 있을 땐 차변이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줬어요? 그럼 대변으로 빠지는 거죠. 기계장치 그래서 대변으로 분기할 거고요. 얘 자산인데 자산이 대변에 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고,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인가요? 아니죠. 얘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다? 미수금이다. 자산인데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두 번째, 매각대금의 회수. 자, 그러면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해서 아직 못 받은 돈이라고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제 돈을 받았어요. 지난달에 기계장치를 1,000원에 매각한 금액을 내가 현금으로 받았다. 지난달에. 자, 그러면 처음에 미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이제 없애줄 거죠. 왜냐면 나 이제 현금 받았거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미수금 1,000원입니다. 자, 현금은 자산이라고 지금 진짜 10번은 한 것 같은데 자산이 증가하는 형태고요. 미수금은 원래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가 대변에 왔네요. 그럼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감소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지급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금액 혹은 출장을 가기 위해서 출장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으로,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맞는 계정 과목 대체해서 분기를 할 겁니다. 자, 포인트, 가지급금은 가계적이니까 결산 시점까지 이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잡손실과 대체해서 분기를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출장비입니다. 자, 직원이 출장을 가야 돼요. 자, 그럼 출장을 가는 시점에 회사에서 야, 그러면 돈을 좀 미리 줄게. 가서 네가 필요한 곳, 예를 들면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숙박도 해야 되고 그런 돈을 이 돈에서 쓰고 나한테 뭘 갖다 주겠니? 영수증을 갖다 줘 라고 하면서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지금 출장 가는 사람한테 돈을 미리 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으로 분기를 합니다. 이 직원이요, 출장에서 돌아와요. 출장 다녀옴. 영수증 당연히 줘야겠죠. 어떤 계정 과목으로 바꿀 거냐면 차변의 여비교통비. 자, 그리고 먼저 줬던 돈이라서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해뒀잖아요. 자, 이 가지급금을 우리가 대변으로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없애줄 거예요. 그럼 결국 뭘로 바꿔준 거죠? 이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과 대변에 있는 가지급금 없애면 직원 출장한 거, 내가 현금 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현금처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긴 하지만 우리는 발생한 거래를 모두 다 회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 분계도, 이게 1번 분계도, 2번 분계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그냥 1번 같이 했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출장 간다고 했으면 출장을 갔다 왔어야 되는데 만약에 출장을 안 가고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다던가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던가 그랬다면 잡손실, 차변에 잡손실로 분계를 하는 걸 결산 때 배우실 거예요. 지금 괜찮습니다. 결산 때 배울 거예요.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급금 발생할 때 직원의 출장을 위한 경비 1,000만 원을 출장을 위한 경비 1,000원이죠.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가지고 있던 돈 회사 입장에서 1,000원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나갔죠. 차변에 현금 1,000원,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출장 아직 안 갔어.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장 미리 돈 주는 거 가지급금이고요. 얘도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출장을 갔다 온 거죠. 직원이 갔다 왔어요. 직원에게 출장 명세서를 받았어요. 남은 금액 200원을 현금으로 회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왔어요. 자, 그럼 차변에 있던 거 어떻게? 대변으로. 근데 여러분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처음에 우리가 얼마 줬어요? 1,000원 줬어요. 그 대변에도요 같은 금액 1,000원으로 없앨 겁니다. 가지급금 자산이고요. 자산이 감소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직원이 남은 금액 200원이라고 하는 건 쓴 게 얼마야? 800원이라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받은 200원은 차변에 다시 현금을 돌려받았으니까 현금 200원 자산의 증가로 둘 거고요. 직원이 800원만큼은 다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비교통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비용 발생. 금액은 얼마예요? 800원. 이렇게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처음이면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문제 풀다 보면 같은 패턴. 그러니까 그 자격증 시험이 그래요. 항상 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몇 번 풀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 치고도 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 해봤나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 어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음을 받았을 때, 혹시나 할인했을 때, 배서양도했을 때, 자, 이런 얘기를 해봤었고, 대여금과 미수금, 미수금은 상거래 외에 발생한 거래에서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거다 설명드렸습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출장비예요. 문제에서 출장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제 퇴근하려고요, 여러분.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